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탐사 보도로 내일 업계를 강타한 뉴욕타임스가 이번에는 주유소와 식당을 겨냥했습니다. 부당한 임금은 네일살롱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방치된 다른 업종 종업원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특히 노동 착취 현장의 한 예로 플러싱 한인 식당을 언급하면서 한인 사회의 우려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뉴욕 네일업계의 실태를 보도해 파장을 일으킨 뉴욕타임즈가 이번엔 다른 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자 지면에서 부당임금은 네일살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4시간 주유소, 식당 등의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업계 최전선에서 뉴욕의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 같은 존재지만 대부분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네일업계 사태 이후 각 분야 이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과 개선된 환경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노동력 착취 현장의 한 예로 플러싱 한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최저시급과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주 6일 이상 일하고 있다고 보도해 네일업계 사태가 한인사회 전체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로 네일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는데요. 단속에 앞서 주 정부 기관들의 협력 아래 네일업계 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주지사 사무실은 오늘 오전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네일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일업계 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지역 네일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 전에 네일업계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법적 규정을 교육하는 것이 종업원들의 권익 신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 뉴욕 주정부 측의 의견입니다. 노동부와 보건국 등의 기관들을 대표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강연자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네일업계 종업원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stand together for our most vulnerable workers who are being exploited and provide them with the basic rights ensured to every New Yorker. 린다 볼드윈 뉴욕주 법률 자문위원은 주에서 규정한 마스크와 장갑과 같은 적합한 장비를 종업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등의 새로운 규정을 소개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제정한 새로운 규정은 오는 6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With a requirement to supply a very specific respirator, which is really a special mask, it must be properly fitting and it must be at the workstation for each practitioner. The gloves that must be provided be made of nitrile or another similar non-permeable material, and there must be enough of them for the nail specialist to be able to have a new pair for every customer.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업 회장은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뉴욕 주정부와 협력해 오늘 설명회와 같은 교육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동국이나 라이센스국 스테이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대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설명회에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들을 위해 무료 영어 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종업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요식과 미용업체들을 상대로 한 규정과 제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뉴욕시에서는 식당 위생 등급제가 벌써 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식당 위생 등급제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검사관들이 책정한 위생 등급에 불복하는 식당 업주들이 쉽게 등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업주들은 행정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청문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최종 위생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위생 등급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13,000여 건의 청문회가 열렸고 이 중 절반 이상인 7,000건이 위생 등급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는 검사관이 4%에 그치면서 업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뉴욕시 식당 2만 4천여 개 중 2만 925개에 달하는 90%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보건국은 검사관이 부족해 청문회까지 참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의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또다시 독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는 확실한 한국 땅이라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어제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제1회 재미 한인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국 국회 대표로 대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은 대회 인사말을 통해 로이스 위원장에게 독도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주 한국 국회 대표단과의 면담 때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밝혔던 점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로이스 위원장은 독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독도가 지금까지 한국 땅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퀸즈 한인회의 수건 사업인 한인 동포회관 건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협력하고 회관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19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뉴욕 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한인 동포회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추진위는 KCS와 함께 협력하고 동포회관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난해 11월 KCS와 함께 동포회관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일부 이사진의 반대로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김광석 KCS 회장은 그동안 단독으로 동포회관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김 회장은 넓이 3만 5천 스퀘어피트의 주시센터를 65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재봉 회장은 더 이상 한인 동포회관 건립을 미룰 수 없다며 회관 건립 가능성이 높은 단체와 협력해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인회는 일신상 사퇴하는 김동찬 이사장을 대신해 이광원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9년 전 동포사회 성금을 종잣돈으로 마련한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끝내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운영이 무산됐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법적 소유주인 최영태 씨는 지난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센터 매각을 결정했고 2주 전 169만 달러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파슨스 블러바드와 베이사이드 애비뉴에 있는 센터 건물은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한인사회 대대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2006년 7월 115만 달러에 구입한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하지만 매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돼 건립위원회를 꾸려 건물 운영을 맡았지만 모기지 상환과 건물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용 마련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임대용 주택으로 전락했습니다. 건립위는 당초 건물 개조를 통해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필요한 자금 충당은 물론 관계자들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센터 운영이 무산됐습니다. 최 씨는 건물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격을 내릴 예정이라며 매각이 완료되면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기부금 환원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포함됐는데 상원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에 뉴욕시 렌트 안정법을 4년 연장하고 세입자들의 입주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우선 렌트 안정법에서 벗어나는 월 렌트의 최고 한도액을 기존 2,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또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연소득도 최고 20만 달러에서 22만 5천 달러로 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입자들의 입주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반면 렌트 안정 아파트 집주인에 대한 규정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아파트가 1개월 이상 비어 있을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렌트 인상률을 현행 20%에서 7.5%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아파트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렌트에 영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입자가 공사 비용만 지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주인에게는 A급 경범죄를 적용하고 벌금도 인상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볼티모어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 상인들이 볼티모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볼티모어 시장이 폭동을 일어날 상황을 충분히 감지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앤황 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19일 볼티모어 시장과 시의회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앤황은 한인 상인 16명을 대리해 소송을 시작하고 그 첫 단계로 소송 제기 통보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늦어도 2주일 내에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소송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찰리성 변호사는 피해 상인은 추가로 소송에 합류할 수 있다며 한인 상인은 물론 타인종 상인들도 소송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책임 변호사인 피터왕 변호사는 볼티모어 시장이 폭동이 일어날 상황들을 충분히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들을 밟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명백하고 증거 자료가 충분한 시장의 행정 부주의로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대학들의 졸업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은 사회 입문에 앞서 한편으로는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한가득일 텐데요. 사실 요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취업 시장은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취업에 애를 먹는 졸업생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긍정과 도전의 에너지로 가득한 졸업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